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박정호의 핫스팟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 김호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문에 저도 하루 종일 인터넷 그 생중계를 통해서 저희 생중계를 통해서 지켜봤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짚어야 될 게 좀 많은 것 같은데 오늘은 김호수 후보자 인사청문회 그걸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의원님, 먼저 네, 어제 인사청문회 쭉뭐 참여하시고 지켜보시면서 총평을 좀 하시자면 뭐 어떻게 좀 할 수가 있을까요? 총평을 참 하기가 참, 하기가 예, 아쉽고 민망한데요. 네, 예, 저희가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서 네, 주질의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는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충 질의가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네,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이 채 다 끝나기도 전에 인사청문회가 네, 어, 매듭을 짓지 못하고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버려서 그러게요. 여러 가지로 국민 여러분께 좀 송구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어, 후보자에 대한 총평을 하자면 네, 우려했던 여러 가지 정치적 중립성이나 이런 것들이 지적되었지만 음, 어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건을 뭉갠다거나 아니면 정권에 대한 비리를 덮는다거나 네, 이런 어떤 구체적 사건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음, 야당에서 지적을 하고 있었던 것은 우리 정부에서 고위직을 했었다라는 것을 이제 정치적 중립성 위반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네, 그러나 어, 지금 김호수 총장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거꾸로 박근혜 정부 때 대검의 요직을 두루 거치고 음, 또 검찰의 꽃이라고 하는 검사장 승진을 박근혜 정부에서 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만 고위직을 한 것이 아니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두루 이렇게 고위직을 거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음, 단순하게 어떤 정부에서 요직에 있었다라는 것만으로 네, 정치적 중립이다, 위반이다라고 하면 공무원들이 사실 일할 자리가 없기 때문에 아. 야당이 지적하는 정치적 중립성 위반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어제 청문회 과정에서 찾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셨군요. 자, 이게 총평을 해주셨습니다. 야당의 공세, 여기에 대한 근거를 못 찾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하나 좀 뜯어서 보면은 이 라임 사건, 이 옵티몬 사건 이 관련해서 김호수 후보자가 법무부인에 있을 때 이 사건을 맡아서 한 것 이게 정관예우 아니냐? 또 이제 총장이 되면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런 표현을 하던데 후관예우가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법무법인에서 1,900만 원, 2,900만 원의 월급을 받으면서 네. 있었던 것이 정관이유 아하. 아니냐라는 것 하나이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구체적 사건으로 들어가면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 관련한 사건을 음. 선임한 것이 문제되는 것 아니냐 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 예. 먼저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한 2천 몇백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았더라고요.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제 이제 국회에서도 질의를 했었는데 음. 아마도 검찰의 그냥 일반적인 어떤 그 수준의 월급을 비교해 보면 많지는 않은 월급입니다. 음. 1년 차 변호사가 네. 대형 6대 펌에 입사를 하게 되면 1년 차인데도 한 1,100만 원에서 1,3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거든요. 네. 그리고 판사나 검찰에 있다가 부장 판사나 부장 검사 정도로 있다가 나오면 법무법인에서 보통 2천에서 3천 정도의 월급을 줍니다. 네. 그런데 지금 김호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공직에 26년간 몸을 담았고 음. 검사장을 거쳐서 법무부 차관까지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러한 경력에 비추어 보면 1,900만 원, 2천 몇백만 원 정도의 월급이 많은 것은 음. 아닙니다. 네. 그러나 제가 어제 질의에서도 분명하게 지적을 했듯이 네.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에는 굉장히 많은 월급이고요. 아. 또 다른 어떤 여러 그 검찰 출신이나 판사 출신이 받는 월급과 비교하더라도 네. 꼭 이게 적다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음. 국민들이 봤을 때에는 고위직이 퇴직하고 나서
또 법무법인으로 가서 검찰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정관예우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네. 지적을 했고요. 아하.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겸허하게 따끔하게 그 지적을 받아들이고 음. 만약에 이제 검찰총장이 된다면 네. 여러 가지 검찰에 남아있는 정관예우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음. 확실하게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네. 그리고 또 사실은 뭐 굉장히 유명한 사건들 많지 않습니까? 정관예우가 의심되는 거. 네. 대표적인 게 울산 고래고기 사건. 아, 되게 그렇죠. 심각한 사건인데 그냥 다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그 네. 외에도 드러나진 않았지만 알게 모르게 음성적으로 처리가 되는 그런 어떤 정관예우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음. 것들을 좀 확실하게 좀 정리해달라, 개혁해달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정관예우 이거는 정말 이제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될 그런 부분들이고요. 김호수 총장이 거기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기 때문에 지켜보도록 하고 그리고 어제 보면은 윤석열 전 총장 얘기도 좀 많이 나왔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논리가 뭐냐면은 윤 전 총장은 정말 살아있는 권력, 그러니까 권력 수사를 하다가 미운 털이 박혀서 눈 밖에 나서 결국 쫓겨났다 뭐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현장에서 좀 어떠셨습니까? 그런 얘기 좀 들으셨을 때. 이제 계속해서 야당은 이제 그런 류의 어떤 주장을 했었는데요. 네. 그러나 검찰총장이 탄압을 받은 것이 아니고 또 음. 그리고 검찰총장이 살아있는 수사를 한 것이 아니라 네. 일련의 과정을 쭉 봤을 때에는 검찰이 무리한 어떤 정치 수사와 음. 또 수사권 남용에 해당할 만한 굉장히 무리한 검찰 수사를 벌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윤석열 총장이 했던 여러 가지 수사가 정말 제대로 된 어떤 수사였다라고 한다면 수사의 성과가 있었어야죠. 그러면 수사가 비록 조금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수사의 네. 성과가 있고 아. 실제로 그 수사의 어떤 수사를 통해 가지고 권력형 비리라든가 비위 이런 음. 것들이 확인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무리한 검찰권 남용에 의한 수사였어도 어. 많은 국민들이 박수를 쳤었을 겁니다. 네. 그러나 윤석열 총장이 했던 지금 뭐 조국 전 장관님에 대한 수사라든가 여러 가지 수사를 보더라도 용두사미에 그치고 수사 음. 결과가 전혀 엉뚱하고 대표적인 네. 게 동양대학교 표창장 위조 의혹 아니겠습니까? 그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기소를 했지만 다 전부 다 엉터리로 기소해가지고 나중에 전혀 다르게 육하 원칙에도 다 맞지 않는 새로운 음. 사실로 공소장 새로 써가지고 그렇죠. 추가 기소하고 네.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수사를 벌여왔기 때문에 음. 이런 것들을 본다면 윤석열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한 것이 아니라 네. 검찰권, 수사권 남용을 어. 통해서 오히려 정치와 선거에 개입하고 음. 국정을 농단했다. 이렇게 네.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이제 다른 평가 이렇게 어제도 들어볼 수 있었고 오늘도 이제 들어봤는데요. 이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얘기도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특히 이게 뭐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김호수 후보자는 정확한 답변은 하지 않았는데 항상 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나 아니면은 여러 검찰 개혁에 대해서 나오는 얘기가 김학의 전 차관 이 사건인 것 같아요. 특히 뭐 지금도 어쨌든 진행 중이니까 또 이 불법 출급 관련해 가지고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이제 재판도 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어제 어떻게 좀 보셨어요? 여러 질의가 좀 나왔는데. 이게 검찰이 정말 제대로 반성해야 될 사건은 반성하지 않고 네. 거꾸로 정말 공익을 위해서 제대로 수사한 사람들을 프레임을 거꾸로 짜가지고 음. 보복 수사를 하는 행태를 계속 보여왔습니다. 그동안 쭉 보여왔다. 그동안 쭉 그래왔죠. 네. 1992년, 94년이었나요? 초원복집 사건 기억하시죠? 아. 초원복집 사건도 당시에 현직 법무부 장관이었던 김기춘 장관이 네. 공직에 있었던 기관장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우리가 네. 남이가 우리가 남이가. 이 대표적인 말을 네, 네. 이걸 통해 가지고 선거 개입하려고 음. 획책했던 그 사건을 불법 도청으로 아. 완전히 프레임 전환돼 가지고 거꾸로 예. 불법 도청 사건으로 둔갑시켜 버렸죠. 그리고 음. 2005년도에 삼성 엑스파일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상호 기자를 비롯해서 많은 정말 결계 있는 그런 어떤 기자들이 삼성 엑스파일을 보도를 했고 안에 엑스파일 안에 들어가 있었던 내용은
어마어마했죠. 정말 상상도 하기 어려운 불법 네, 대선 자금과 그리고 검찰 고위직에 대해서 뇌물을 그렇습니다. 공여했다라고 하는 아주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삼성 X파일의 안에 들어가 있었던 여러 가지 범죄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하지도 않고 그냥 다 불기소 아, 처분, 공소시효 지났다, 무혐의 처분 음, 공소권 없다 끝내버린 겁니다. 그런데 네, 거꾸로 그걸 보도했던 아, 이상호 이상호 기자, 기자라든가 네, 이런 분들은 전부 다 통비법 위반으로 음, 다 고소를 불구속 기소하고 고소를 해버렸죠. 기소를 해버렸죠. 그 상황에서 제가 존경하는 노회찬 전 의원님도 의원직을 상실했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기억납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다 음, 기억하시겠지만 2012년 대선 기억하시죠? 네,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 음, 국정원이 선거에 아주 직접적으로 네, 광범위하게 개입한 그 그 사건을, 오피스텔, 저도 그 현장에 예, 그런데 있었는데, 그거를 예, 또 연약한 국정원 여직원을 감금했다라고 하고 감금 사건으로 뒤집어 버립니다. 네, 2014년엔 또 어땠습니까? 국정농단, 최순실의 국정농단 드러나기 전이었죠. 2014년 말에는. 네, 근데 그 2014년 말에, 청와대 국정농단 십상시라 그래가지고 박근혜 전 음, 대통령을 뒤에서 조종하는 십상시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때 사실은 최순실이 드러날 뻔했었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그 음, 국정농단 사건도 문건 유출 사건으로 뒤집어가지고 네, 청와대에서 유출된 문건 유출 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서 막 음, 색출하고 그러다가 또 수사하고, 파견 나갔던 경찰이 또 극단적 선택을 해서 네, 죽음에 이르고 다 이렇게 그 거꾸로 음, 프레임을 전환해가지고 네, 공익을 쫓고 공익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공격하고 오히려 음, 그거를 뭔가 더 잘해보려고 했던 사람들을 네, 불법이다라고 해서 몰아갔던 검찰의 아하, 행태가 예. 여전하다라는 거. 듣고 보니까 바뀐 게 하나도 없이 이번에 김학의 전 차관 사건도 마찬가지로 본질은 정말 사라져버리고 불법 이 출금을 했다. 이걸로 지금 온통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고 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와, 정말 이렇게 프레임 전환이 된다는 게 저는 좀 소름이 돋을 정도로 좀 신기하기도 하고 아직까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라는 자괴감도 들고 그러네요. 이게 다 이거 네, 프레임 전환할 때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뭐가 있었나요? 언론과의 아, 협작이 있었습니다. 예. 네. 검언유착이라고 하는 언론과의 협작. 언론이 음, 제대로 사건의 본질을 보도하지 않고 네. 비판해야 될 것을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음, 검찰 편에 들어가지고 사건을 전화하고 본질을 호도하는 선동을 했던 게 그 당시 언론이었고 지금도 네. 여전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참 저도 뭐 기자지만은 따끔한 충고, 질책, 좀 아프게 다가옵니다. 자, 이게 김학의 전 차관 사건까지 어제 다뤄졌고, 그리고 서민 교수가 어제 참고인으로 나와서 뭐 질의응답 과정을 좀 거쳤는데요. 어떠셨어요? 뭐 질의응답을 좀 주고받으셨는데. 네, 서민 교수님을 이렇게 현장에서 네. 뵙기는 저도 처음이었는데요. 음, 이제 조금 그 시간적인 여유가 있거나 제가 좀 청문회 과정에서 좀 여유가 있었으면 네. 좀 따로 가서 인사도 좀 드리고 그랬어야 됐는데 시간이 좀 없었죠. 사적으로 따로 인사를 드리지 못해서 조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제가 이제 방송에서 서민 교수님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 기생충 학자이신데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라고 예. 말씀드렸던 것은 음, 기생충학을 전공해서 그랬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 참고인으로 나와서 국회에서 진술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네. 적어도 해당 분야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또는 음, 그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그 관련 분야와 어떤 연관성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네. 서문 교수님께서는 사실 그렇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잖아요. 음,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다른 어떤 KBS나 MBC 이런 방송에서는 참고인들이 야당에서 주장하는 참고인들이 네. 적절한 참고인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본 것이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부에서는 서문 교수님께서 뭐 조국 흑서 작업, 책자 작업에도 참여를 하시고 네. 또 여러 가지 이제 방송에서 뭐 평론을 하는 그런 역할도 했었기 때문에 네. 또 뭐 일정 부분 음, 필요하다라고 음, 말씀을 하셔서 이제 네. 저희가 어제 참고인으로 불러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검찰 개혁에 대한 의견도 묻고 일문일답식으로 진행되는 걸 봤는데
진중권 전 교수 얘기도 해서 그게 뭐 제목으로 뽑히고 그러더라고요. 언론 기사에. 잠깐 예? 얘기한 건데 진중권 전 교수 관련해 가지고 아, 화해했냐 뭐 그 얘기가 아, 제목으로 뽑혀가지고 네. 저도 아, 어쨌든 아니, 제가 음, 그 두 분이 이제 지난달인가 이렇게 뭐 한 걸로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진중고 교수님께서 네. 서민 교수님께 너무 이제 근거 없이 선동하는 건 아니냐라는 그런 아, 지적을 하셔서 네. 이제 저도 개인적인 호기심에 어, 여쭤보게 되었는데요. 네. 예. 그게 근데 제목으로 뽑혀서 별로 친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셔서 네. 어, 좀 그렇더라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남은 건 어떻습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김호수 청문회가 이렇게 청문회는요, 네. 그 청문회 날짜가 그냥 마음대로 정해지는 게 아니고, 음, 여야 원내대표 간의 합의를 통해 가지고, 네. 청문 계획서를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채택을 하게 됩니다. 아, 맞아요. 그러면 예. 이제 하루면 하루, 이틀이면 이틀 이렇게 계획을 채택하게 되는데요. 네. 저희가 청문회를 26일 하루 여는 걸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음. 12시가 지나면 자동으로 산회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어제 그럼 파행된 채로 그냥 끝난 법사위 건가요, 전체 그러면? 회의를 네. 예, 법사위 전체 회의를 열어가지고 네. 청문회 일정을 다시 하루 연장하고 음. 그 청문회 회차를 이제 다시 이제 하는 그런 절차를 밟지를 않아서 12시가 네. 지난 그 상태로 아하. 청문회는 자동 산회가 되어버렸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그러면 네. 남은 절차는 네. 뭐 다시 청문회를 여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라는 아하.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뭐 청문 채택 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법사위 전체 회의 이런 음.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국민의힘 쪽에서는 응하지 않거나 보고서 채택에 참여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뭐 또다시 문재인 대통령이 재송부 요청을 하고 임명수순으로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청문보고 채택에 참여하지 않고 뭔가 이유나 이런 것들 주장하면서 근거를 주장하면서 참여하지 않으면서 민주당의 뭐 독주 프레임 이걸 또 계속 씌우려고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회의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음, 충돌이 있어서 양측이 공의 같이 사과를 하면 되는데 네, 먼저 사과를 하라라고 계속 요구를 하면서 음, 저희는 회의장에 계속 들어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야당은 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예, 어, 계속해서 들어오라고 했지만 음, 그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요. 네, 마지막에 거의 뭐 그 회의 한 3, 4분 전, 5분 전에 네, 들어와가지고 다시 회의 속개하자라는 식으로 또 던지고 뚝 던지고 나가버린 겁니다. 예, 참, 그래서 네, 어, 박정우 기자님이 지금 지적을 하신 대로 음, 일부러 지금 의도적으로 그렇게 파행을 의도한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또 생각도 듭니다. 예.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과보 채택이 안 됐다고 해서 임명을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고 이제 그러면은 또 좀 민심이 어떻게 될지 거기에 촉각을 또 곤두세워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어떤 결정할지는 봐야겠지만 거기에 뭐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요.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고 자, 이 김호수 청문회가 이제 어쨌든 마무리가 됐습니다. 김호수 총장이 되면 개혁을 완수할까요? 뭐 이런 댓글 질문이 좀 올라왔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이제 어제도 이제 많은 좀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네, 어, 분명한 거는 검찰총장이 여러 가지 이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 음, 의지가 좀 부족해 보인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국회에서 법무부와 검찰을 세심하게 챙기면서 음,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검찰 개혁 작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좀 살펴볼 계획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지금 현재 법무부에서 검찰 조직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맞춰가지고 네, 검찰 조직을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이렇게 준비되어서 시행되고 있는데 검찰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음, 똑같다. 조직 그대로 가지고 있고 수사 그대로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네, 그러면서 다음 정부가 들어서기를 또 기다리는 것 아니냐라는 것, 이런 음, 것들이 보여서 어, 이러한 어떤 검찰의 조직 개혁 작업, 개편 작업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것이 차질 없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챙겨볼 생각입니다. 음,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네, 항상 진력되어 왔던 것이 검찰의 수사권 남용 과잉 수사였습니다. 네, 실제로 검찰이 인지에서 하는 특수부 수사 이런 곳에서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검찰의 특수부 수사, 잘못된 어떤 수사권 남용, 과잉 음, 수사 이러한 것들을 검찰과 법무부가 좀 제대로 잘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좀 제도를 확립시키는데 네, 좀 잘 챙겨보도록 할 생각입니다. 네. 참 검찰총장 자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국회의 역할이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자, 의원님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어쨌든 하루 종일 그 청문회 현장에 있어서 그런지 오늘 좀 더 피곤해 보이시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이틀, 3일 동안 날을 거의 날새다시피 아이고. 했는데 예. 어제 하루 종일 그 쉬지를 못하고 하다 보니까 네. 오늘 좀 피곤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댓글을 보니까 김남국 의원님 오늘 더 잘생겨 보이네요. 이런 댓글도 보입니다. 자, 아,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 또 변함없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한 가지. 예, 예. 말씀하세요. 예. 어제 네. 어, 같은 시간에 예. 저희 그 인사청문회 열리는 같은 시간에 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아, 관한 네. 법률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네네. 제가 이제 21대 들어와서 제일 처음으로 대표 발의한 음, 법안이 바로 이수리지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인데요. 예. 뭐 설명하지 않아도 많은 국민들께서 너무나 필요로 하는 법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음, 통과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조금 그 기류가 네. 부정적이었는데요. 지금 6월 임시국회에서는 예. 통과시키자라는 그런 분위기가 여야 간에 지금 오, 형성되고 있고요. 네. 이제 문제는 CCTV가 수술실 내에 설치가 되어야 되거든요. 밖에 설치될 의미가 없기 때문에 네. 지금 이 내부에 설치하는 이 쟁점으로 될 음,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역시 끝까지 파고드는 김남국 의원. 이 수술 CCTV 문제도 저희가 계속 관심 가지고 여쭤보고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김남국 민주당 의원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